심지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아메이 더블엑스 정도의 제품 종합 비타민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추가로 오메가도 먹어야 되고 여유가 되면 유산균도 먹어야 돼. 그럼 가장 좋아요. 또 혈관이 문제가 되면 아까 아스로라씨 같은 것도 항산화제를 먹으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만 있으면 여유가 되면 좋은 거 선택해서 먹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왕이면 가성비도 따지고 봐야 되고 거기에 성분들도 따지고 보고 또 실제로 그게 제품 몸에 들어서 흡수 같은 것도 따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드시는 제품보다 저희 제품이 흡수율은 3배 이상 높고요. 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라벨 함량 비교를 하면 기본 지금 똑같은 레벨로 만약에 종합 비타민 8만 원대를 비교하게 되면 평균 함량이 15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드시고 효과 보셨던 분은 이 제품을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만약에 검색해 보시면 회사마다 그 전문성이 좀 다르잖아요. 원래 아메이가 유명해지고 좋은 전문성이 뭐냐면 세제 전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가 굉장히 탁월해요. 주방 세제부터 각종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제에 대한 주 메인은 유산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에 대해서 드셔야 필요성을 가지고 드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제품들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왜 제가 권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요거를 한 점 드려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이게 금방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계신 다 거의 다 오신 거죠 지금 한 분 남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 장씩 한번 보세요. 한 장씩 한 장씩 여기 성분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 먼저 오신 분이 있으시니까 보시면 여기 여기 라벨을 보면 이렇게 뒤에 영양 성분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백세시대 비타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면 다 여기 뒤에 있어요. 좋아요 여기. 자,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면 다 드시는 것들이에요. 다 있어야 되는 성분들. 그러면 집에 내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에 이 정도의 다양성이 있는 종류가 들어있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옆에 있는 게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있으시 보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일 영양 기준치의 1000%가 넘는 것들 있죠. 500%짜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몸에 체내에 쌓이지는 않지만 인체에 들어가서 각각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의 영양 상태에 준해서 더 최고의 흡수와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고 이거는 충분히 쓰고 남은 수면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비타민 D가 얼마큼 부족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값이면 아메이 더블엑스는 이게 1 들어있어요. 1.2, 1.5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15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 정형외과 가면 마늘 주사, 태아 주사 같은 거 맞는 게 이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회복해 해줄 수 있는 주사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왜 이 성분을 먹어야 되고 이게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양성과 함량과 그 서로 상호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만 먹으면 문제가 되고 같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왕이면 안전한 것들 고를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각각 사람들마다 필요가 다 틀린데 가장 최소 기본이 종합 비타민 오메가 장 건강 챙기시는 거 이런 거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나가셔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일단 급한 제가 할 말을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시고 아직 안 오신 분 있을까요? 그럴까요? 알겠어요. 요령된 좀 안 좋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 다 울산에 사시는 분이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셔야 여기 오셔야 돼가지고 비트 던졌는데 중간에 오시면 뻘쭘할까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는데 여기 찾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앉아.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 옥상.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저희 울산연합 이름은 울산연합 홈미팅이에요. 근데 홈미팅인데 우리 미팅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미팅보다는 그냥 우리가 몰랐던 걸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13주를 오늘부터 13주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하니까 오늘 초대받아서 들었는데 뭐가 조금 더 궁금하다. 다음에 오시면 더 환영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다들 얼굴 거의 다 처음 보셨으니까 일단 자기 소개를 살짝 하는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사실 조금 부끄럽죠? 초대하신 분이 살짝 이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요. 먼저 해주세요. 본인 소개하고 소개자분 살짝 소개해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영이고요. 사업자로 포진한 지 이제 6개월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시는 전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받아 오신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립밤. 립밤 특별한 팁을 드리자면 목에 바르면 목소리 좀 약해져요. 그 가이밤처럼 눈가라든지 입 주변 바르셔도 괜찮고 흰살에 발라도 좋아요. 아예 완전- 천연이에요. 완전히 애들 좋아요. 다 발라줘도 돼요. 흡수율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가 만난 살짝 고민하게 되는. 네, 저는 사업하는 좀 된 사람이고요. 요즘 현재 디렉터라서 네, 이제 울산에서 연합 판단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지금 날라오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스폰서님 꼭 같이 네. 다음 스폰서님은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부터 오신다고 하셨고 네. 소개가 안 되니까 네. 사업자는 아니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 네 성함이랑 네 반갑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 직장 동료였었어요. 네. 아, 그래요? 했었어요. 지금 이제 개인 사업 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 하는지 모르셔요. 근데 이제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일단 와야지 말리든 하든. 좋아요. 그래서 근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으시다. 오시라고 하니까 와주시고. 직장 동료 아니고 였었는데 초대했는데 왔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제일 친한 언니인데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런 영양제가 정말 전 타고난다는 걸 아는데 좀 어필해서 좀 먹고 건강에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달하는 게 잘 익숙하지 못해서 이제 좀 이렇게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좀 이렇게 언니가 좀 건강에 좀 챙겼으면 그래서 좀 모시고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오신 거예요? 여기 급하게 오셨는데 급하게 가시는 괜찮아요. 하셨으면 이걸 급하게 제가 급하게 전달해주세요. 급하게 전달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제 파트너 분이시고 지금 성함은 박윤혜 리더님. 네. 장수리들. 8개월 됐고요, 안지요. 저기 울산에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 활동 안 하시는 줄 알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누가 계시지? 계시긴 하나보다 하고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간단하게. 네,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한 지 13년 차고요. 오늘 서울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도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울산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오픈시 있는 날이어가지고 매주 올 거예요. 저 보고 싶으면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저는 남양주에서 왔고요. 원래 친정이 울산이에요. 친정이 울산이라서 사실 남양주에서 울산 오기는 좀 멀지만 덕분에 친정이 자주 오는. 그쵸, 결혼해서 친정을 거의 안 갔거든요. 울산화 덕분에 요즘에 효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얘기 안 하셨어요. 아, 저는 문상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원래 첫 시간 저희가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운운에 떡 하나 더 준다. 무조건 스폰서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좀 축약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건데 유산화를 만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나 그다음에 선택해서 성장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산화를 만난 지가 벌써 횟수로 1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관심 있으신 게 건강이잖아요. 특히나 저도 건강에 관심이 있었고 화면 좀 켜주실래요? 잠깐만요. 아까 껐어. 꺼놨었어? 부팅하는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우선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아까 전에도 신규분 오셨다 가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요걸 하나씩 지금 혹시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과 눈으로 보면서 설명하는 게 다르니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켜질 때까지. 일단 자 여기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이 뭐에 가장 건강상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건강상에 해결하고 싶은 거. 혈압. 자, 뭐에 가장 건강 해결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몸 전체. 몸 전체요? 지금 현재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헬스백 먹고 지금 다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헬스백은 한 달 정도, 한 처음에 20일 정도는 한 번 먹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싫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까지 먹었지. 먹고 세통 먹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하나? 처음에는 이거 하루 간헐 하길래 하루에 2번씩 먹었어. 네. 먹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별 그게 없으니까 몸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이것도 먹으면 다 알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으면 있었거든요. 또 하나 더 먹었는데 내가 하도 많이 먹어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전체가 안 좋으시다 그러면 이게 타깃팅하기 좀 어려워서 어디 구체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뭐예요? 제가 전체 몸 전체 마비가 왔었거든요. 아 마비가 오셨구나. 네. 코로나 백신 맞고 백신 부작용이에요. 네. 그때 병원에서 일체 아무 이유가 없대요. 네. 근데 2차적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또 2차 후유증 다시 왔어요. 그거는 차를 내려갔는데 그것도 이만큼 후유증 증상으로 마비 말고는 또 뭐 있으세요? 그게 장기적 부분 다 마비되어 있었죠. 오케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음. 몸에 냉증이 있죠. 손가락이 제일 심하고 아직도 벗어나시는 못자. 좋아요. 자, 오늘 저기 초대하신 분은 건강상에 만약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내가 지금 어떤 걸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어요? 특별하게 없어요? 당뇨 있으세요? 당뇨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봐요. 자, 우리 나는 사실 그 박서연이가 유방암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유방암을 그래갖고 지금 한 3년차로 네. 우리 딸이 알아갖고 딸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엄마 유산화 몸 좋다는데 그 박서연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모한테 이모니까 좋더라고. 나는 얘한테는 맞았어요. 아니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제 친구 동갑내기 친구도
작년 2월달에 진단받고 먹은 지 5월달에 먹기 시작해서 먹은 지 2달 만에 그 암 수치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수치 아예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유방암이에요, 똑같이. 아니 다- 이거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네. 깨끗하게 나와. 맞아요. 내가 음. 그 호르몬 그 유방암이 되면 그 파묵시스템 약을 먹거든. 이게 계속을 해줘야 돼. 맞아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박사님 약들을 다 유산하나 거의 다 먹어요. 좋아요. 헬스팩부터 다막 쉐이크까지 다 먹고 있어. 유산을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됐다. 뭔지 몇 년 됐어. 지금. 식생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아, 수면도 그거는 잘 하고. 그쵸?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나빠진 걸 개선하는 데 유산하고 도와드릴 거고 현재 상태도 나빠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기본은 하셔야지만이 더 좋게끔 할 수 있어요. 자, 개선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저는 해도 법 관리. 좋아요. 드신 거 아니에요? 나도 공부 자, 특별히 개선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한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아직 화면 안 켜졌죠? 아니 쓰레기라네. 좋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두 분 지금 방언 터지셨어요. 신나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금 신나셨어. 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잡았어요. 이게 저는 약을 갖다가 해놨더니 요즘 까지까지 먹고 네. 이 대신 맞고 부작용 오면서 알아들어 몸몸 잘 제 보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안경 못 보는 이유가 기대치입니다. 그것도 좀 눈물이 안 멈춰. 눈물 너무 보이갖고 나만 좀 보이게 정도. 이거 정도 이거 보는데 가야 안 보이거든요. 그런가 솔직히 먹고 좋긴 한데 내가 내 몸 내가 신경하고 있을 때 이쪽 그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 건강한 좋아요. 일단 먹어본 게 없으니까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먹어본 안 먹어본 게 없다는 것까지 인정.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유산화까지도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처음 뵈서 일단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33살 때 유산화를 만나고 지금 45이에요. 제가 처음 유산화 만났을 때 제 몸무게가 83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아이 둘 갖고 이제 살이 쪄서 83kg 나갔는데 빼고 안 빠지는 몸무게가 72kg, 70kg였어요. 이렇게. 운동해도 안 빠지고 굶어도 안 빠지고 아예 그 단단하게 아주 그냥 꼭 속이 꽉 찬 알찬 몸무게가 이거였는데 유산화를 만나서 제가 뺀 몸무게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산화를 만나서 10kg 이상이 담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왜 몸이 안 빠졌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들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원래 몸이 갖고 있는 힘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서 인위적으로 뭘 시스템을 넣어서 내 몸에 그 자체를 해쳤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신 거고 이미 몸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먹는 식생활 안에서 내 몸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각종 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기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단기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을 회복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몸이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몸의 단위가 우리가 몸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덩어리로 구분해서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소화기 계통, 혈관 계통, 심혈관 이렇게 구분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계통별로 구분을 하고요. 다시 이 안에는 소화기 계통 안에 뭐 있어요? 장기 있죠, 장기 기관. 자, 제가 어저께 뭘 했냐면 건강검진을 했어요. 대장내시경 하느라 죽을 뻔했어요. 똥 싸는데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말 그대로 내시경 안에서 뭘 발견을 하는 거냐면 자, 암 딱 걸렸을 때 뭐 검사했어요? 암인지 아닌지 뭘 본 걸까요?
찢어질 거면서. 그렇죠. 자, 이런 장기들을 이루고 있는 조직을 보는 건데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조직을 보면서 이게 양성이다, 악성이다 하다 보니 그 변형의 상태에 따라서 병증으로 인식해서 보는 건데 그 조직들 자체를 이루고 있는 걸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변형된 세포를 보는 거예요. 세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필요한 게 영양소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거냐면 7대 영양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현재는 뭐까지 있냐면요. 식이섬유, 물까지가 WHO에서 정한 필수 영양소 7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병증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생긴 병들이냐면 사실 첫 번째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영양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몸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몸에 부피를 만들고 열량을 내는 영양소, 거대 영양소 이런 것들 대량 영양소는 많이 먹어요. 밥, 빵, 고기 이런 거. 그런데 이런 비타민, 미네랄은 적지만 미량 영양소인데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으면 얘네들이 잘 쪼개지고 분해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딱딱딱딱 넣어주면 내 몸에서 열량 영양소로서 몸에 순환도 시키고 에너지도 내고 대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고 다 힘을 주는 영양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게 분해가 된 상태를 이 소화 분해된 상태가 이게 전환되고 흡수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면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근데 밥빵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밥빵 고기만 많이 먹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분해가 다 된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쓰려고 하고 몸에서 힘을 받게끔 해주려고 하면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얘를 적게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얘네가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혈관을 타고 돌거나 에너지 쓰이지 못하니까 혈관벽에 쌓이든 그래 지방으로 축적이 되든 대사가 안 되는 대사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긴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양이 뭐가 맞지 않아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긴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금처럼 어떤 상황에 인위적으로 뭔가를 줘서 내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스트레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차, 3차로 내 몸에 데미지를 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같은 거, 환경오염 같은 거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안 돼.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 병증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얘네들 중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영양 맞추는 것밖에 없어. 기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세상이 아름답고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하기만 하셨어요?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스트레스 딱 받는 순간부터 어떠냐면 1초에 거의 20배의 활성산소가 나와요. 평소보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성 위험, 스트레스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급성은 다 스트레스에 연결된 거예요. 20배.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릴렉스 해야 돼. 이렇게 되면 훅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내 정상세포를 활성산소라고 하는 어떤 게 생겨서 계속 세포벽을 뚫고 지나갈 만큼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강한 세포가 다 무너지거나 포개지거나 변형이 돼서 비정상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조직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되면서 양성으로, 악성으로 뇌벽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덩어리 나오는데 그게 암이에요. 자, 암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수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걸 먹어도 말 그대로 그렇게 몸에 스트레스 똑같이 받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 병이 안 걸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대사가 잘 돼. 그 이유는 그 몸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공격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똑같은 세포라고 하더라도 세포가 갖고 있는 힘이 세면 공격을 받아도 외벽이 단단하고 면역력이 높고 그러면 외벽이 뚫어지거나 뭉개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변형이 안 일어나.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이에요.
그럼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강한 세포의 기본이 뭐냐면 이 7대 영양소를 고루 먹으면서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얘네는 밥빵고기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는다고 하면 과일 야채 많이 먹으면 좋은데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나 저 야채 많이 먹고 과일 좋아해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먹어야 되냐면요. 이만한 대접시로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어야지만이 1일 권장량을 충족해요. 5접시 먹는다. 자,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TV를 틀면 생로병사, 요즘 생로병사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교양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가정의학과나 이런 전문의들이 나와서 뭐 먹으라고요? 종합 비타민 드세요. 여기서 아예 나와서 자기가 브랜드 만들어서 팔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없었던 그 과가 가정의학과예요. 옛날에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것이 가정의학과 없었죠. 가정의학과 뭐 하는 거냐면 영양 불균형 때문에 이게 만성적인 질환들이 계속 늘어나고 병증이 생기니 식단에 대한 거, 영양에 대한 것들을 카운셀링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라, 뭘 먹어라 하는 걸 계속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옛날에는 밥만 잘 먹어도 됐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어른들은 다 그래. 근데 옛날 밥하고 지금 밥하고 값어치가 달라요. 자, 옛날에 시금치 한 단 먹어서 됐을 게 지금 몇 단 먹어야 되냐면 몇 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6단. 애들 키우죠? 자, 애들이 시금치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이 시금치 안 먹는데 시금치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해서 시금치 한 단에 옛날 나달할 때 요만큼 먹어도 됐을 거든요. 16배가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16단을 삶아 먹이고 앉아있을 수 없죠. 자, 사과 하나가 몇 개 정도를 먹어야지 사과 철분이 먹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26개. 이해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양분이 없어요. 자, 여기 시골 출신에 계세요. 시골 출신? 면 리다니. 자, 면 리다니. 저 좋아하죠. 면 리다니. 공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양분이 있으려고 하면 자, 일단 자, 봄에 되면 뭐예요? 밭 갈아엎죠? 밭 갈아엎으면서 토양을 개토를 이렇게 합니다. 섞어줘요. 그래서 섞어주면서 토양을 개토해서 뭐 심어요? 씨앗 심죠? 자, 우리 시골에서 밭에 풀떼기 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김맥이 힘들어서 안 좋아요. 그럼 뭐 하냐면요. 갈아엎으면서 뭐 뿌려요? 제초제. 제초제는 이게 씨앗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부터 뿌려요? 그러면 비료부터. 무슨 비료 뿌려요? 화학 요소, 질소, 화학 비료 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원래 이 씨앗이 발화되고 양분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토양 자체에 공급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토양의 양분은 뭐가 주원이냐면요. 동식물 사체 같은 것들이 썩어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거름을 만드는 건데 자 동물 여러분 신체한테 묻어요 안 묻어요? 동물 묻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없죠. 그러면 식물인데 식물은 처음부터 뭐예요? 씨앗 나면 그 풀 올라가면 다 뽑아버려요 안 뽑아버려요? 다 뽑죠? 심지어는 풀 나지 말라고 뭐 씌워요? 비닐 씌워버리죠. 그러면 토양에 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래서 땅 파면 자 근데 제초제를 떠나서 우리 배추벌레 먹은 배추 상품성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치죠. 약치면 벌레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자 미생물들이나 벌레들이 땅속에서 그걸 분해한다니까요. 그 벌레만 죽이려고 배추벌레만 죽이려고 했던 게 비 오고 뭐하고 하면 다 쓸려서 땅에 다 하면 땅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땅 파면 지렁이 안 나와요. 그럼 땅이 이미 죽었죠. 죽은 땅에서 영양분 생성할 수 있는 공급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분이 안 나오겠죠. 그럼 땅에서 근데 시금치 심어서 시금치가 누렇게 뜨면 안 되니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 유기물 비료 같은 걸로 해서 상품성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화학성하고 우리 몸하고는 조성이 다르니까 흡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은 몸에서 자체적인 면역이나 이 시스템이 외부적인 내 구성과 다른 게 들어오면 일단 배척하지 흡수하지 않아. 그래서 화학 비타민 U가 천연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일단 먼저 저항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식물, 시금치의 공급원이 아까 뭐라고요? 비료로 만들어진 양분이라고요. 그럼 이게 흡수율이 없죠.
이게 지금 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매 끼니마다 내가 상대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질량은 높아졌어. 왜? 지금 고기가요 아주 잘 나와요. 그쵸? 탄수화물 공급도 굉장히 좋죠. 지방은요? 여러분들 기름진 거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쇼트닝부터 엄청나게 기름. 자,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니까 질적으로도 얘네가 밀리고 양적으로도 밀리니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이 불균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영양의 불균형이 때문에 생기는 이런 모든 질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식습관에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질환으로 규명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트레스도 환경오염도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없으니 균형을 맞추자가 이제 첫 솔루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맞출 건데 한 번에 5접시, 6접시, 7접시 먹어질 수 없으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걸로 비타민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타민 자체를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자, 비타민은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자, 비타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비타민 먹으면 비타민 약처럼 느껴져서 사람들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약이 아니에요. 자, 비타민의 공급을 보면 무슨 추출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식물로 먹거나 양적으로 먹으려고 하면 요리 과정 안에서 다 열에 또는 씻는 걸 수용성 물에 다 찢겨 나가거든요. 조리하면 다 파괴되니까 질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 거냐면 비타민 제제로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먹을 때 느낌이 약처럼 느껴지니까 마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모든 비타민이 그런 게 아니라 체내에 충분히 쓰고 남으면 소변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걸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고. 자, 특정 비타민 중에서는 내 몸에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기름 형태로 쌓여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타민 A. 자, 비타민 A가 많이 먹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임산부가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22,000명한테 실험을 했더니 57명 중에 1명 걸로 기형이 나와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치? 엄청 높은 거. 그래서 임산부는 임산부 영양제에 비타민 A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임산부는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라고 하는 게 이 비타민 A의 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덮어놓고 내가 딸내미가 임신했다고 비타민 떡 들어있는 거 갖다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유식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비타민도, 자,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타민 B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엽산, 나이아신, 파토테산, 이름이 이렇게 지어있는 다 B군이에요. B1, 2, 6, 다 B군이에요. 그래서 B군은 뭐라고 하냐면 B군 복합체라고 불러요. 자, 이 비타민 B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아까 전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배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사질환이 있어. 비타민 B군 많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지금 내가 몸에 체온이 떨어져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열량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초류가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먹어야 돼? 비타민 B군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B군은 한 가지, 두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많은 종류 것들이 많은 양이 있어요. 기본 1000% 이상. 그래서 지금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유산화 헬스백에 B군이 몇 프로나 들어있어요? 자, 성분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성분 나와 있는 거. 자, 62가 옆에 퍼센트가 몇 프로 나와 있는지 보세요. 1000%, 10,000% 들어있죠. 자, 근데 이 B군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성이니까 쓰고 남은 수변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먹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필요한 영양소의 함량이 다 같지 않겠죠. 근데 이왕이면 다 효과를 보려고 하면 누구나 효과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부족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양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죠. 같은 값이면. 자, 그리고 이 비타민 B군은요, 피로감을 개선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특히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은 막 40분 풀타임을 끼고 나면
그게 몸에 젖살이 쌓여서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운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주사를 마늘주사를 따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만성 피로라든지 몸에 정형외과에서 몸이 확실히 쑤신다거나 몸살기 있는 분들이 마늘주사, 태반주사 맞는 게 다 비타민 B군 주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맞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영양제로서는 100%도 안 들어있는 거 드시면서 가서 돈 주고 다시 그것도 맞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요거를 고함량 내가 내 필요한 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 수용성 비타민 또 뭐가 있냐면 비타민 C가 있고요. 또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카로틴이 뭐냐면 우리 녹황색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우리 비타민 A 같은 케라티노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비타민 A가 지용성이긴 한데 몸에는 필요해요. 어디 필요하냐면 피부, 눈. 우리 당근에 비타민 A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당근. 그래서 애들 눈 나쁘면 당근 가라 먹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요 비타민 A는 당근도 어떻게 먹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볶아 먹어요. 기름에. 기름에 녹아나니까. 근데 요게 눈에도 필요하고 피부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많은 양을 내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이렇게 수용성이 똑같은 성질이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얘가 필요하면 비타민이 이렇게 전환되는 형태의 걸로 안전하게 먹는 게 양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팩에는 두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양,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충분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병행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본다면 두 가지 같이 들어있는 거 선택해서 고르셔라. 그리고 지용성도 뭐 있어요? 비타민 A, D, E, K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를 알고 있다가 이거에 대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너무 좋고 이왕이면 지용성이라고 하더라도 꼭 기름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고를 때 라벨을 봅니다. 라벨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적혀있는 걸 고르냐면 비타민 D3 활성형으로 되어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똑똑해져야지 아까처럼 임산부에게 비타민 A를 권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고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활성형으로 비타민 D3를 표기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전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나한테 안전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비타민 D는 어디에 좋아요? 면역력.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비타민 D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자, 암 예방에 1차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예요. 자, 비타민 D가 좋은 게 첫 번째 면역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나 이런 걸 높이는 데도 담당을 하고요. 소화기계 암 예방에 좋고 특히 유방암에 비타민 D 있잖아요. 네. 이거 먹는 기준이 있을까요? 얼마만큼 먹으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활성유로 들어가는 것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레벨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타민 D가 부족하냐면 우리 아랍에서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비타민 D는 원래 피부가 이 햇빛과 만나면 여기서 효소랑 합성해서 비타민 D가 생체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6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효소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발가벗고 누워있어도 합성이 안 돼. 그래서 노인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골밀도 떨어진다고 하는 병원 가면 비타민 D 주사부터 맞추는 게 뭐냐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면 칼슘을 넣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노인분은 비타민 D 주사부터 맞히는 거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히잡을 두르고 있는 애들보다 아예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아랍 애들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예요. 자,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아까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 소화기계 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했죠. 공교롭게도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인데 대장암 위험 발병률 1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타민 D는 무조건 많이 드셔야 되는 상태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많이는 드시되 활성형으로 드셔서 빨리 보시죠. 특히 유방암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야 되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는요. 이건 뭐냐면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했죠. 세포 외벽을 담당하는 인지들의 성분이 이 토코페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이 구성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E라고 하는 이 토코페롤 성분이 원래 어원이 생산하다, 재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항산화 역할도 하면서 피부막의 구성 물질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타민 E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임신 잘 안 되고 정장 활동성 떨어지고 생식기 안 좋고 피부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다 비타민 E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은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합성하고 천연 중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타민 E는 합성형이 되게 많아요. 그거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비타민 E를 고를 때, 자 전성분에 D,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뭘까요? 천연이에요. D, 알파. 근데 여기 사이에 L이 붙어 있으면 합성이에요. 예, 되게 작은 차이지만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내가 비타민 E를 하나 먹는 데 있어서도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K,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액의 응고도 돕고요. 골밀도에 또 접착제 역할도 할 수 있는 뼈 건강에도 좋은 비타민 K거든요. 근데 비타민 K도 K1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드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타민 B군들이 총 만약에 내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하면 몇 가지 정도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최소 13가지 이상 14가지 정도의 비타민들을 함유하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한 끼에 우리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5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대량 영양소 다 포함해서. 그쵸? 그러면 기본적인 비타민 종류는 한 14가지 정도. 자, 미네랄 종류는요. 9가지 이상.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고를 때 자, 첫 번째 종합 비타민 뭐가 많아야 돼요? 다양성. 50가지 영양소를 내가 밥으로 챙겨 먹기 어려워서 지금 비타민 먹는다고 하면 이왕이면 종합 비타민 제제 안에 내가 원하는 다양한 영양소 한 끼 50가지 챙겨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9가지 미네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먹는 거 영양소가 뭔지 알아요? 저기 칼슘. 그런데 내가 칼슘이 골다공증에도 좋고 해서 내가 먹어야 돼 딱 먹게 되면 이 칼슘이 내 몸에서 이게 대사가 되고 내 몸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소모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같이 소모된 영양소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소모된 영양소가 상호작용하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양제를 고를 때 칼슘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칼슘만 들어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골밀도 때문에 먹긴 먹었는데 얘가 일을 하는데 뭐가 소모된다 그랬어요? 마그네슘. 그래서 칼슘을 먹었는데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눈빛이 떨려버려.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서로 균형성, 이게 상호관계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에 얼만큼이 대조돼서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합 비타민 제대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 거는 홀다운 쪽 있는데 칼슘하고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그렇게 먹으면 좋네. 골밀도와 연결되어 있는 건 다 같이 연결해서 먹는 게 각자의 기능이 달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자, 또 이렇게 다양성과 균형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성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종합 비타민 제제를 한 번 먹어요? 계속 먹어요? 여기는 이제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밥숟갈 놓을 때까지. 왜? 왜냐면 지금 먹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식단 안에서 챙길 수 없지만 그 챙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 병증이 오는 거라서 내 몸을 관리하고 식단을 관리할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찬처럼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영양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생긴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반찬이라 생각하고 내 평생 따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매일 먹는 건데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수십 년을 먹어야 될 영양제 안에 내 몸에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영양제를 고를 때 안전성에 대한 걸 볼 때 잠재적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모든 영양소가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영양소는 아까처럼 이렇게 임산부터 위험할 수 있거나 간이나 신장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비타민 A하고 철분이에요. 자, 비타민 철분은 뭐냐면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뭘 만드냐면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혈작용이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내 몸에서 이식할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이 철이 들어오면 내보내지 않고 저장합니다. 간에 저장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분이 간에 계속 쌓이면 간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철분을 유의해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가임기 여성들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몸에서 어쨌든 피가 배출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철분의 농도가 많이 먹어도 농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든 영양제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평생에 철분이 쌓여요. 그래서 남성이 간암이 많아요, 여성이 간암이 많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게 남성분이 많죠. 그래서 간 질환에 대한 분들, 성인 남성 비타민을 고를 때는 철분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특히나 가임기 여성을 제외하고는 자, 철이 부족하다 많다는 우리가 검사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빈혈 검사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도 조혈작용이 필요하고 내가 태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철분을 공급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 증상이 오면 한시적으로 농도만 채워주면 되는 거지 장기적으로 가면 내 간에 무리가 돼서 간의 피로나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기인해서 먹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양성, 균형성, 안정성, 그다음 뭐 필요해요? 또 제품 먹으면 그렇죠, 효능.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을 먹는 데 있어서 그 제품이 실제로 내 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일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능감에 대해서는 자, 오늘 이제 그 드셔보고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분의 경험 때문에 효능감이 있어 보이고, 그쵸? 괜찮다고 하니까 있어 보이고, 이것들은 사실은 주관적인 견해죠. 네, 정확하게 이 제품이 그런 기능과 효능이 있다는 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먹고 있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영양제 시장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10년? 응? 20년? 옛날에 먹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옛날부터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 2024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진 게 언제쯤 된 것 같아요? 80년대, 70년대, 70년대, 80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아메네랑이 들어온 게도 8, 90년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30년 됐고요. 해외는 몇 년 됐을까요? 7, 8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한 7, 80년 정도, 이게 3, 40년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제조해서 만들려고 하면 기술이 있을까요? 임상이 있을까요? 뭐 방법을 할까요? 그게 안 되니까 해외에 있는 걸 가지고 해외에서 있는 기술력을 일부만 개런티에서 사와서 제조를 하다 보니 외국에서 있는 제품에 대한 임상이나 안전성이 높을까요? 국내 제품이 높을까요? 외국이 높아요. 왜냐면 로열티를 주고 20가지 기술을 만들었다면 20가지 다 사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국내 제품을 잘 권유하지 않고요. 영양제 드세요 하면은 외국에서도 제일 싸게 판매되고 있는 센트리를 막 권해요. 왜냐면 그 국내 거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국내에 전문 제약 업체에서 만드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냥 여기저기서 돈 된다고 하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아모레에서도 영양제를 만들고 있고요. 야쿠르트 회사에서 영양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종근당에서 나온 영양제를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시냐면 홈쇼핑에서 어디서 출처도 모르는 데서 그냥 브랜드에서 만든 거 보면 좋다고 막 사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방판 하시는 분이 와갖고 영양제 여기서 나오는 거 있다면 좋다면 또 막 사드시는 거예요. 거기 다이어트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서 화장품 연구하기 바빠 죽겠는데 대사질환과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가 임상이 나와서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막 사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만 깨달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국내 제품은 아직 그 시장의 폭이, 기간이, 전문성이 아주 탁월하진 않아요. 근데 해외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영양제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정말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임상과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유산하는 회사는 세포 배양을 기반을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저명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세요. 마리츠 박사님이시고, 이 유산하는 회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면, 저쪽을 미안해요. 자, 제가 좀 넘겨보세요. 자,
뒤로 좀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시던가?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또 이걸 어떻게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장이 이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네,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네, 눌러보시겠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유사한 회사 자체 출발이 왜 효능감을 줄 수 있거나 효과성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리 질병이 어떤 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만드는 회사냐면 1974년도부터 인체 세포를 직접 배양하는 데 성공해요.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체 세포를 인체 실험은 하지 않지만 세포를 자체로 배양하는 걸 성공해서 이걸 가지고 뭘 했던 회사냐면 인체 세포를 배양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이 무슨 질병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30여 종을 넘게 만들어서 상용화시키는 회사가 여기에요. 자, 사람의 인체 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도 아니고 30가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 중에 이런 회사 있어요? 없죠. 근데 진단을 해가지고 이미 벌써 상용화 시켰는데 봤더니 병을 진단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병에 걸렸잖아요. 이 창립자 아까 그분의 부모님이 다 여러분들처럼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세요. 암과 여러 가지 질환으로 돌아가셔. 그러면 진단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죠. 방법을 찾았으면 아마도 안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세포 배양을 할 때 봤더니 똑같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도 아까처럼 세포의 면역 상태라든지 세포벽이 단단하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세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 상태가 되게 중요하구나.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병에 안 걸릴 방법으로 영양 상태를 잘 관리하면 되겠네. 영양제만 잘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를 갖다가 세포 배양을 해봤더니 세포 배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있는 영양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들은 오늘 비타민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내일 홈쇼핑에서 가루 분말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임상이 있어서 나오는 거에 대한 상품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세포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실험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동결건조하거나 알약탑을 만들어 나오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착즙해서 내보내거나. 여러분들이 흔히 좋다고 한 즙종류들 다 어느 공정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시골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배에 사과, 포도 갖다 놓고 착즙해서 내보내는 거 어떤 그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검증이 있어야 돼요? 아니죠. 호박즙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먹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마이스 박사님이 시중에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 게 천차만별인데 심지어는 실제로 내 인체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중 영양제를 가지고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유산화에서 뭘 갖고 있었어요? 이미 먼저 세포를 배양할 때 썼던 세포분들이 필요한 영양 포뮬러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세포에 직접적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포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브랜드가 나온 게 유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사의 출발이나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런 세센셜이라고 하는 기술이 뭐냐면 세포에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활력, 보호, 영양까지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이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유산화 자체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지금 안전성이나 순도나 효과나 농축들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뭘 기준으로 만드냐면요. 아까 효능감을 주려고 하면 자 식품이 효능감이 있을까요? 기능식품이 효능감이 있을까요? 기능식품이 효능감이 있을까요? 의약품이 효능감이 있을까요? 그렇죠.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 가져가야 될 그 기준치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하고 제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 제조 기준도 환자가 먹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작은 거 하나도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데미지가 있는 사람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식품을 만들어냄에도 있어서도 미국 의약품안전청 기준을 갖춰서 자발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서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 임상병리학자부터 화학자부터 심지어는 동양 한의학 쪽이나 이런 거 다 관여할 수 있는 정신의학과 다 포함해서 월급쟁이만 몇 명을 갖고 있냐면요. 150명 이상의 연구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모레에서 연구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일부 비타민들은요, 그냥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포뮬라 던져주고 만들면 OEM으로 딴 데서 만들어요. 근데 유산화는 자체 월급쟁이 연구지만 전 세계에 저명한 사람들 몇 명 이상? 150명을 월급 주면서 연구 개발해서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들 먹고 있는 제품의 그 탁월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전 세계 25개국에서 지금 30년 넘게 이미 검증돼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쪽만 구멍가게가 아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제품의 가치를 시장 경제 안에서도 이 기업의 가치를 표준화했을 때 일반 쬐끄만 구멍가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만 상장될 수 있는 뉴욕 증시에 무브트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장 이래로 60배 이상 성장한 우량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진들에 대한 기술력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미국 정부 프로젝트를 할 때 미국 정부에서 연구진이 필요할 때 우리 연구진이 들어가서 연구할 만큼 전 세계 최고 연구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먹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병원을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이부 병원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병원은 여러분들께 해독과 영양요법만 가지고도 중증 말기 암 환자들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을 치료한 병원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독과 영양요법이 뭐냐면 요 병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KBS 9시 뉴스에서 해독치료 전문병원으로 저희 병원을 멕시코까지 쫓아가서 인터뷰에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가시면 음식 먹거리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갔다 온 영상인 거예요. 이거 제가 권현진이 제 이름이고 얘가 얘잖아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인데 가시면 이렇게 바로 딴 야채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야채도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씩 기준도 뭐냐면요. 따는 순간 산화돼요. 생명력이 잃어버리면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거 영양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딴 농장에서 딴 것들만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오면서 느낄 수 있는 효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딴 야채들만 해서 먹고요. 그리고 하루에 레몬물을 저걸로 한 4개 이상 먹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육류 종류들보다는 단백, 콩단백으로 되어 있는 미트를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발화된 씨앗 있죠. 발화된 씨앗 종류 같은 거 먹고 프로틴 같은 거 먹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각이 다 몸의 에너지 흐름, 스트레스 정도에 맞춰갖고 개별 여행을 다 밸런스 맞춰주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이 전문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해독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먹게 될 영양제예요. 여기 보시면 유산화 비타, 안티오키노트에서 유산화 제품들이 다 써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병원이 유산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유산균이고 한데 로고 하나도 안 보이게 다 스티커 붙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의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케어용으로 이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어느 곳으로 가도 유산 로고 하나가 없어요. 그만큼 전문성만 가지고 인정받았고 여기 암 환자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암 환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주 프로그램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4천만 원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본인들이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제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암 환자들 커뮤니티 되게 유명하다. 여기 가나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당연히 멕시코에서 멕시코 온 사람도 다 있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포기하고 몸에 대한 그 항암제 먹고 몸이 다 떨어져 있는 분들 여기 와서 본인 기력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여기 가면 다 오가닉이에요. 아예 몸에 그 랩핑을 독소 빼는 것까지 다 하고요. 커피 관장에서 몸에 독소 빼고 해독까지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좋다는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해독이 어떤 거냐면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거 하나 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가 보통 못해도 지금 40대 이상이시죠? 오늘 신규 오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반백년 살면서 몸에 좋은 것만 먹었을까요? 안 좋은 거 먹었을까요?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가려먹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째 쌓여있는 몸에 부족 안 좋은 것도 너무 많다고. 근데 그걸 계속 쌓아놓다 보면 그것들이 뭘 만드냐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해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독이 3단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세포에서는
독소를 내보내면 어디로 보낸대요? 혈관을 따라서 내보낸대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서 해독시켜요? 간.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세포 속에서 생기는 독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대사 활동이 잘 되어야 하고 이때 조효소로 뭐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해독 과정이 뭐가 있냐면 배출 단계, 그 다음에 중화 해독 단계, 그다음 배설 단계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출할 때 내 혈관에서 내 간으로 각 독소들을 해서 보낼 때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배출이 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대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잘 돼야 돼? 혈액순환. 그쵸?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고지혈증 있는 분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손발이 차고 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체온 떨어지는 분은 순환 잘 안 돼요. 그러면 혈관 건강에 혈액순환을 높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아까처럼 대사가 잘 안 될 때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배출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대사할 때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필요할까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심장신의 혈액순환에 혈압에 관여할 수 있는 코엔자임 Q10 필요한 거예요. 또 뭐 필요해요? 자, 피를 맑게 해주고 말초형까지 잘 해주려고 순환시켜주려고 하면 함형 시켜줄 수 있는 비타민 C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씨 추출물 같은 거. 이게 우리 제품들이 다 나와요. 자, 우리 오메가3 얘기 나왔을 때 잠깐 번외로 오메가3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오메가3 여러분들 섭취해서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오메가3 드세요? 먹긴 먹는데 그냥 메이크업 보고 먹죠. 메이크업 보고 먹자. 자, 왜 오메가3 하냐면요. 오메가는 3, 6, 9가 있어요. 근데 오메가 6, 9 먹으라고 얘기 안 하죠. 오메가3만 먹으라고 하죠. 자, 오메가가 원래는 3, 6, 9가 있는데 오메가3에 해당하는 성분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생선류라든지 들기름, 그리고 6, 9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참기름, 이게 다 6, 9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인들이 몸 안에서 이 오메가 3, 6, 9의 비율이 1대1 정도 되거나 1대4 정도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근데 그게 비율이 1대1이나 1대4가 안 되면 몸에서 그 비율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현대인들 비율이 몇 정도 되냐면 1대20 정도 돼요. 뭐가 20이에요? 6, 9가. 그러면 식용유나 나는 튀긴 것도 안 좋아하고 참기름도 안 먹고 그런데 왜 오메가 6, 9, 20배나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육류, 가금류라고 해서 가둬놓고 길러서 나오는 소, 닭, 돼지들이 사료를 뭘 먹냐면 옥수수 먹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닭이 난 달걀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소가 짠 우유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유제품, 모든 달걀류, 모든 거기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오메가 6, 9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비율이 안 맞으면 몸에선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간에서 뭘 만드냐면요. 비슷한 기름의 형질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오메가3를 먹으면 이 비율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죠. 혈관 건강이 도움을 받겠죠. 이게 원리인 거야. 만약에 오메가3를 내가 그래서 참기름보다 들기름 좋다고 하는 이유가 참기름은 오메가6, 들기름 오메가3. 비율이 현대인들이 다 안 맞아요. 그 애들도 못해. 그래서 오메가3는 어린애들부터 성인까지 다 먹어야 되는 필수 기본 영양으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안 되면 어린애들도 고지혈증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고지혈이 뭐냐면 혈관 내에 기름기가 많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기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필수는 오메가3를 먹으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 눈, 망막이 좋고요. 두뇌, 치매 예방이 좋아요. 왜냐면 오메가3 안에 어떤 성분 들어있어요? DHA하고 EPA라는 성분이 DHA는 우리 눈의 망막이라든지 두뇌 뇌관의 구성물질이어서 머리 좋게 해주고 치매 예방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을 주고 EPA는 뭐예요? 혈액순환이라든지 혈관 건강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먹을 때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요. 오메가는 기름이죠. 여러분들 집에 먹고 있는 오메가3를 갖다가 냉동실에 한번 딱 넣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오메가3가 기름이 살얼음에 꼈거나 조금 더 얼었다. 그 오메가3가 기름인데 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얼면 H2O 이게 뭐죠? 물. 그죠? 물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요 물이 들어가 있는 요 O가 산소예요. 자,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산화된 지방, 산소와 결합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먹는 건데 산소와 만났던 물이 들어있는 오메가3를 먹으면 이미 그 기능을 못하는 산화된 지방을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찌꺼기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어느 오메가3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오메가3 보관 용기가 불투명한 거 드셔야 돼요. 투명한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 기름 어른들 옛날에 기름병 못 썼어요. 갈색병 썼죠. 빛에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통을 우리 코스톡 같은 데 가면 투명 용기에 오메가 대용량 막 넣는 거 그거 먹으면 빛에 다 산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혈관 공황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오메가를 잘라가지고 스티로폴 같은 데 뿌려보세요. 스티로폴을 녹아야지 잘 돼요. 왜냐면 스티로폴이 이거는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모든 물질은 분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혈중에 과산화지질, 이미 산화된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오메가를 먹는 건데 이거의 그 분자식이 C3H3예요. 근데 얘랑 동일한 분자식을 갖고 있는 게 스티로폴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로폴도 C3H3인데 요 결합선을 끊어줘야지만이 되는데 스티로폴 녹이는 실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혈관에 들어가면 그 결합을 끊어주겠구나 녹이는 걸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녹여보시면 내가 내 몸에 들어가는 그 오메가3가 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출에 관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해독을 해서 이게 혈관 타고 어디 간다 그랬어요? 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간에서 뭐 시켜주는 거예요? 해독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의 기능이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러면 간 기능을 높여주려고 하면 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밀크시슬. 밀크시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몸에 살균과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우리가 부산물로 더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헤파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설 단계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단계를 가져가면서 몸 독소가 여기서 잘 못하면 해독을 잘 못하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독소가 퍼져버려요. 자, 이제 배설할 건데요. 배설할 건데 여러분들이 자 배설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1일 1똥 싼다. 손. 1일 1똥 손. 자, 똥 되게 중요해요. 똥 되게 중요한데 똥은 양이 중요할까요? 모양이 중요할까요? 점도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변 자체를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관이 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자, 장이 이렇게 다 꼬여 있어요. 장이 직선 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먹는 거에 음식물의 양이 부족하면 장에서 양이 부족하면 배설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 빵, 고기 그 안에는요. 자, 식빵을 이만한 걸 한번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걸 다 씹어서 삼키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씹어 삼키면 소화기관에 다 씹어 삼키면 자, 그냥 식빵 큰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물에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섬유질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먹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장에서 찌꺼기가 아주 요만큼밖에 안 와. 그쵸? 근데 이게 끝까지 배설되려고 하면 물리적인 장이 운동성이 막 이렇게 운동하지 않아요. 장 점막에 있는 용구가 요래요래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몸이 몇 도예요? 36.5도에서 7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더운 날, 제일 뜨거운 더운 날 몇 도예요?
자, 32도, 33도가 완전 정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온도에 우리 싱크대 개수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한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집에서. 불을 끄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 몸 몇 도라고요? 36.5도인데 저에 나가야 될 게 안 가고 저기 장위에 딱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썩을까요? 썩겠죠. 자, 대장은 배설기관과 동시에 흡수기관이에요. 그럼 저기서 썩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루 묵히고 이틀 묵히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장벽을 타고 이 벽에 다 이렇게 육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벽이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똥똥이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먹어서 간에서 분해시켜서 이미 나가라고 보내놨더니 나가는 역할을 못해서 이미 먹고 또 먹고도 있고 몸에 또 독소 들어오고 있고 거꾸로 똥똥이도 치고 올라오고 그럼 간이 살아남게 죽을 사람이야. 이게 1일 동안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식이섬유라고 하는 걸 WHO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필수한 영양소 규정한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안에는 섬유질이 부족하게 되면 2차, 3차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내 몸에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독소가 가지고 있는 만성 두통부터 이래서 이게 체간을 해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간 문맥을 어디로 분해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똥똥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변비 있는 사람들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색깔 얼굴 색깔 어때요? 황달, 누렇죠. 눈동자 흰자도 누래요. 그리고 뭐 있냐면 두통이 있어요. 만성 변비 있는 사람들이 두통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뇌를 간 문맥, 뇌 문맥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해독이 안 돼서 다시 돌고 있는 거, 몸을 전체를 돌고 있는 거. 그래서 배설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장에 필요한 식이섬유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 자체에서 그 배설을 잘 하려고 하면 장 기능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유산균 필요하고요. 또 뭐 필요해요? 효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배출, 중화, 배설을 내 몸에 자연스럽게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몸의 상태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여기 뒤에 넘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사람 뚱뚱한 몸 하나 있죠, 여기. 이게 제 몸 같아요. 제 옛날의 몸 같은데. 자, 이 몸에 저렇게 잘 안 돼서 독소가 쌓이면 어떤 질환 생긴대요? 편두통, 우울증, 가성뇌종양, 수면 무호, 코골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천식, 고혈압, 지방간, 대사증후군, 미식도, 식도, 영양염 이렇게 많아. 당뇨병, 단한성, 이게 다 통풍까지.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래요? 독소. 여러분들 해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독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여기 안에 이렇게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몸에 생기는 독소를 정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90% 이상의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도적인 해독자, 몸의 자정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해독 기능을, 해독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뭐냐면 세포 해독을 위해서 뭐 필요하대요? 헬스팩과 C300을 통해서 세포 해독이 가능하고 또 혈관 해독 뭐라고요? 바이오메가, C600, 코키논. 자, 간, 심장 해독을 위해서 뭐 필요하대요? 헤파실, 화이버지 플러스, 장 해독을 필요해서 화이버지,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즈.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각각의 세포, 혈관, 간, 심장, 장까지 전체의 기능을 여러분들 돌려주는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잘 배설도 되고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한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기능적인 활성화가 높아지면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잘 안 돼서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남성들이 그 발기부전 다 무슨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을 다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해독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내 몸의 에너지 대사량이 높아지잖아요. 먹는 걸 그대로 갖다가 빨리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을 뺀 지가 13년 됐단 말이에요. 엄청 잘 먹어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도 그것들이 내 몸에서 빨리 태워질 수 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흔히 기초 대사량이라는 자체가 내 몸의 정상적 기능이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체성분 중에서 해독하고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체성분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갔어요. 1200대 했던 게 1400대 초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 잘 안 하니까 1300대 후반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체성분 중에서 체지방량은 줄었는데 체근육량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셔야 되니까. 자, 유산화에서 각종 특허적인 기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보시면 자, 요게 뭐냐면 유산화에서 이런 기능을 탁월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구글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그냥 요 숫자만 한번 검색해요. 요 숫자를 구글에 한번 검색해요. 구글. 자, 들어보세요. 구글. 그대로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뭐라고 뜨나? 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의 특허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유산화의 특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드시는 것 자체가 유산화에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 들어간 게 뭐와 연결됐다고요? 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명 연장과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미국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조성물로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특허본 자체가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만의 독점이고 이 인센션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독점 기술이다.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명한 선수들이 다 먹고 있는 게 이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화 제품 자체 이 해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게 그 정도의 기능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식품이지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할 때 보는 그 약전에 전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주관 느낌이 아니라 그 효능감이나 기능성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저예요. 요게 제가 유산화 해독할 때 시작할 때 제 얼굴이에요. 33살에 완전 깜파이죠. 저희끼리 하는 이게 세포성형이라고 해요. 세포성형.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얼마 만에 먹으면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면 피가 바뀌는 기간이 최소 4개월이에요. 적혈구가 바뀌는 이거 유산을 먹으면 체질이 바뀐다는 건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몇 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년을 먹으면 아예 다 바뀌어버려요. 7년 먹으면 다 완전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그럼 뭐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요? 아예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몸의 세포나 기관들이 기능을 회복하는 전 시간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고 나면 7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그 성분이나 기능이 다 회복되거나 개선되면 여러분이 느낄 수 없을 만큼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새 여자랑 사는 것 같다 그래요. 보세요. 이 여자랑 같냐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요때 33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나 전 심장이 안 좋아서 잘 부었단 말이에요. 아침 얼굴, 저녁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붓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먹으면서 아예 달라지면서 아예 이렇게 외형적인 보는 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생기나 모든 게 달라요. 저는 이게 몸이 살이 빠졌어도 이 몸에서 내가 탄력이나 회복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지면서 몸이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 남편도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고 내 거예요? 네, 몰라주세요. 저희 남편인데 저희 남편 유산화 제품을 신뢰하지 않아 3년을 안 먹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에 얼굴이요 지금 이 얼굴보다 훨 좋은 게 피부가 만질만질 광이 나요. 진짜 나중에 보이게 돼서 아니 그거보다 맨날 마스크팩 할 만큼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로 피부가 맨질맨질 광이 나. 이따 화상통 한번 해볼게요. 깜짝 놀라면 내가 점점 좋아져요. 그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세포가 재생할 때 필요할 우리가 뭔가를 리빌딩하고 개선하려고 해도 그 개선 시간에 만큼의 필요한
원료가 들어와야지 개선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아지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몇 개월 정도를 먹어야지 몸이 좋아지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어야 피가 바뀌면서 그 피가 바뀌어야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면서 전신에 뭔가가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에 뭔가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해독을 일주일 정도 한다는 거는 몸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를 고농축 넣어주면서 몸을 그 최소 7일간의 장 점막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런데요. 네. 우리 같이 나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날 못 하겠더니 너무 힘들어요. 해봤는 거. 소리 질러더라.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 못 하겠. 지금 좀 난 한 4일 처음에는 일주일 했어요. 말 듣고 내가 못 하겠대 도저히.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한 4일 했다가 4일 정도 하고 근데 우리 못 하겠더니. 자, 해독을 할 때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7일 동안에 지금 필요한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 먹었어요. 먹으면서 들어보세요. 먹으면서 지금 식단을 제한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 몸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고 몸에서 몸의 기능을 깨우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몸의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해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개선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해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독하는 그 독소가 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냐면 요 입 관리를 잘 못해서 내 몸에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다 본인들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청소를 할 건데 쓰레기 끌어들이면서 대청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에 내 몸의 내부적인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독소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건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하는 동안에 우리 세포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 7대 영양소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7대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는 식사 대체식을 제공하는 거고 그 대체식을 3끼를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칼로리가 한 235 정도 되는데 그 3끼를 먹는데 내가 조금 더 배가 고프다거나 하시면 중간에 간식으로 한 번, 두 번 더 먹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목적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해독이에요. 만약에 이 해독 기간 동안 살이 빠졌다고 하면 체중이 빠진 게 아니라 일부 배설되지 않는 독소가 빠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먹으라 하더니 입에 못 대고. 당연하죠. 뭐 때문에 독소가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7일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약을 먹어줘. 그렇죠.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식사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 들어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끼에 20g 정도 단백질 먹을까요? 못 먹어요. 그게 매 끼니마다 다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15g, 9g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드실까요? 못 드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소 아까 얘기했듯이 30가지, 40가지 못 챙겨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영양소가 기본 17가지에서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식단보다 더 균형미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느낌상에 내가 씹지 못해서 또는 밥이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실제로 내 몸에서는 그 정도가 충분하게 사실 언제까지가 좀 힘드냐면 3일 먹던 가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김치가 땡겨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딱 일주일 하고 나면요 김치가 그렇게 짜요. 짜장면이 그렇게 짜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너무 무뎌져 있어서 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내 입맛에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한 거 짠 거 뭐에 위험해요? 고혈압에. 근데 한 물어보시죠. 네. 쉐이크 있잖아요. 네. 쉐이크가 나는 딴 사람은 안 달다는데 먹어보니까 우리 집 아저씨도 안 달는데 내 입에는 엄청 달아 먹거든. 그건 왜 그래요? 개인 기호예요. 개인 기호. 왜냐면 당류라고 하는 게 함유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당에 대한 그 민감도가 더 높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면 막 달다.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어도 사람들이 거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에는 좋은데 거북하면 잘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맛있게 아이들이든 어린이들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있다. 그렇죠. 맛있대. 근데 다른 맛을 느끼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우리가 짜게 먹는 사람들은 짠 걸 먹어도 짜다고 못 느끼는데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그 쬐끔 들어간 짠 것도 짜다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미각이 그런 거 예민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요. 그래서 건강상에는 일정한 당분이나 일정한 나트륨은 도움이 돼요.
근데 너무 과한 것들은 몸에서 그것들이 저장되고 대사가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렇게 일주일 해독을 하고 나서 배출, 그 다음에 중화, 해독, 배설까지 다 끝나고 나면 뭐가 좋아지냐면 아까 이제 혈관, 뇌 분비 계통의 모든 기능들, 장기들이 기능이 다 채워져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딱 레디, 리셋, 세팅이 딱 되고 난 상태에서 내가 원하면 운동도 하면서 아까 이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식단 관리하고 영양제 챙겨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안 좋은 음식 챙겨 먹으면서 하면 또 몸에 독소 쌓겠죠. 그러면 또 대소해독하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체중 관리까지 원한다 그러면 2단계 들어가셔서 체중 관리를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해독 일주일 하고 나머지 7주 동안을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8주 기간 동안에 10kg에서 12kg가 빠진 거예요. 그때까지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해독은 일주일이고 2단계 체중 관리는 한 하루에 2끼를 이걸로 먹고 한 끼를 일반 식사 먹습니다. 저거 쉐이크로요. 네. 자, 쉐이크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살을 빼야 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도 뺐어요. 이거 먹고 한 7kg 뺐어요. 난 살이 찌거든. 그리고 살이 빠질 때 시기인데 해봤거든. 네. 박서연이가 해보고. 박서연이가 우리 박서연 되게 많이 나와요. 저거 이 시기더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엄마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시키는 한번 해봤거든. 잘하셨어요. 살이 빠지대. 맞아요. 배가 쑥 들어가야 돼. 배가 내가 엄청 나왔거든. 우리 나이가 들면 이 뱃살이 배가 많이 나와. 나이가 들면 호르몬 때문에 지방 대사가 딴 데는 안 약하고 돼서 배만 배로가 올라가요. 쌓여요. 그래서 갱년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뱃살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걸로 살찌면 빠져요. 안 빠져. 젊은 나이 잘 빠져. 그쵸? 진짜 되게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여성 내가 이거 먹고 살을 빼갖고 내하고 비슷한 나이 아줌마는 내가 우액은 날씬하는 거야. 내 치킨인데 이거 안 먹어봐라고 얘기하거든. 맞아.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해. 너무 어렵더라고. 이거 말하지 뭔 소린지. 그냥 이런 거예요. 가셔서 별소리 하실 거 없고요. 몸에 필요한 거 좋은 거를 일주일 동안 챙겨 먹으면 기본적으로 몸 좋아지고 난 다음에 살 빠진다 얘기해 주시고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고 금액 얼마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 내가 자, 나는 요거 살 빠지더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그 어머니가 빠진 게 아니라 주변에 70대, 80대 분들도 이걸 해서 빼세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복부의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끝나니까 어디에 복부 지방이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어떤 분이 많이 핫도그가 많아요. 핫도그가 뭔지 알아요? 팔다리는 가는데 몸이 동그라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빼는 것도 언제 빼야 되냐면 호르몬적인 대사가 잘 일어날 때 빼면 그게 안정감 있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호르몬 대사가 여성 호르몬 해주는 대사를 인위적으로 영양소로 채워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이어트 같은 거를 체중 감량, 내가 원하는 체중이 아니라 사이즈가 될 때까지 한 3, 4주를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먹는 거 하고 한 끼는 일반 식사 먹고 영양제 다 챙겨 먹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계속 하루 2번씩 이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직이라고 해서 원하는 거 정도 빠지고 나면 나머지 2, 3주 정도 유직이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한 끼는 이걸로 먹고 영양제 다 먹고 밥 먹고. 그럼 저는 지금 현재 살 빠진 13년 됐는데 지금 저 뭐 할까요? 저는 다 밥 먹어요. 한 끼 정도 아침에 쉐이크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지기처럼 편안하게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안 먹으면 내 몸에서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데 쓰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죠. 내가 몸에 넣어주는 건 없는데 자꾸 써새끼면 몸에서 파산은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인이 안 넣어주면 뭐라는 기제에 작동되냐면 몸에서 세이브 하려고 해요. 굶겼다 먹이면요 아주 헝그리해가지고 더 잘 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굶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내 몸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브러쉬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식사 대체식에 대한 가치가 나와 있어요. 식사 대체식이 아까 남자분은 가셨는데 당뇨 있는 분들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과일 야채도 신경 써서 먹고 하다못해 그 백미나 이런 거 안 먹고 현미 잡곡류 먹잖아요. 여기는 GI가 23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는 그 잡곡류가 혼합 곡류를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당 지수 수치가 낮아서 당뇨 있는 분들이 비만이 따라와요. 비만 있는 분들이 당뇨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다 할 수 있어. 야,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독을 하거나 체중 감량이 들어가면 영양소 공급은 다 제공되는데 열량만 줄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키가 커요. 특히 아이들이 먹는 게 요즘에 먹거리들이 다 뭐가 많아요? 열량만 많지, 칼로리만 높지, 영양이 없는 게 대부분이죠. 피자가 영양이 있어요? 아니요. 이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해준 방학 기간에 특히 꼭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꼭 시켜보시면 방학 기간에 거의 키가 7cm도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기 필요한 영양소를 잘 못 챙겨주면서 그냥 그때그때 때우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세포가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요. 성장기의 비만은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그 세포 수를 줄이기는 어려워요. 세포 크기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화기 비만이라든지 청소년기 비만이 생기고 나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생장기이기 때문에 세포 수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 계속 평생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 미리 기여한다. 그리고 요 밀은요 식사 대체식뿐만 아니라 운동식, 체중 조절식, 영양식도 가능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었는데 병원에 준 뉴트리케어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는 거. 거기 함량 정말로 쓰레기. 네, 쓰레기. 아무튼 정말로 생명 유지만 할 수 있는 정도 들어가요. 어머님이 근육이 다 빠지고 기력이 없는데 계속 그걸 먹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빼고 유미를 먹였어요. 그때 이후부터 운동성도 높아지시고요. 아예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피부 때깔이 아예 달라져. 그래서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력 떨어지신 분들은 영양소의 조성이 되게 중요해요. 단백질이 되게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섭취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살이 더 찌워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칼로리 말고 몸의 그 구성을 바꿔야 되니까 그럼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추가 보충식을 먹여도 괜찮다. 애들도 우유 대신에 이걸 섭취시키시면 살이 단단해져요. 팔들이 많이 단단해지는 거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식이섬유까지 해서 다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뭐라고 나오죠? 영양 불균형과 독소. 그래서 독소에 대한 부분들이 식품에 대한 독소, 환경에 대한 독소,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소. 여러분 숨만 쉬어도 몸에 독소가 생긴다. 여러분들 음식만 먹어도 화학 공정이 돌아오면서 부산물 나오듯이 염증과 활성산소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게 화학 공장에 쌓인다. 그래서 그 혈액 오염시키는 걸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이걸 벌써 13년 했잖아요. 이 일을 13년 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제가 13년 동안에 이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전달해줬던 분들에 대한 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0대부터 80대까지 다 똑같이 이걸 해봤어요. 누가 제일 효과적일까요? 80대. 20대. 80대가 더 많이 잘 듣지.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젊으면 뭐가 있냐면 세포나 몸의 회복력과 재생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동일량이 들어갔을 때 회복 속도라든지 게 굉장히 빨라요. 그게 못 느낄 뿐인 거지. 근데 나이가 드시면요 몸의 기능이 다 퇴화돼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게 들어갔을 때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건강을 챙겨야 되고 뭔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하면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게 뭐냐면 아직 내 몸이 회복력과 재생력이 있을 때 그 기능에 도움을 줘야 내 몸의 활성화되고 회복되기 좋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도 몸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떨어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언제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뭐였냐면요. 유선이를 만나서 제 외모가 달라졌죠. 외모가 달라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좋은 걸 선택해서 잘 먹고 내가 관리만 하면 나도 예뻐질 수 있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겼겠죠? 두 번째는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너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 지금 우리 남편도 새 여자라고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 자 오랜만에 저를 만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까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됐어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이분을 소개한 분이 예뻐져서 이분이 물어봐서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저는 네. 친구가 인천에서 네. 몇 년 전에 유산의 일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왜 안 했어요? 그때 하지. 그때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유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다이어트를 잘 했대요. 많이 빠졌는데 뭐 박세리를 검색해요. 박세리 뭐 검색하면 나오는데 옛날에 박세리가 그걸 먹고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보래서 어디 있는 찾아봤어요. 거야?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 제품을 풀로 내놨는지 아까는 갈 때 내놨는데. 굉장히 세더라고. 얼마였어요? 걔는 그때 당시 100 얼마어치를 내려가서 원래 100얼마치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그때 당시 들었을 때는 비싼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친구 하는 말이 그걸 먹고 어디 가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너 많이 이뻐졌다고 살 빠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걔는 그걸로 광고를 했대요. 지가 직접 입으로 한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지금은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말 잘해요 못해요? 말 잘하죠. 13년 동안 설명을 했으니까 잘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사무실 격리를 11년 했던 사람이에요. 식당 알바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런 거에 전문가도 아니었고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냥 제가 제 몸에 필요해서 2달 동안 이걸 먹고 제가 경험이 좋아서 좋은 걸 내가 주변 분들이 날 보고서 2명이 먹었는데 8kg, 18kg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 3명이 걸어다니니까 또 누가 먹겠다고 할까 안 할까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품에 대한 가치가 다 효과 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주변 사람한테 권해주기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 지인들을 제가 소개할 때는 지인들이 나를 보고 믿고서 먹거나 내가 달라진 걸 보고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지인의 지인이 먹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생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난 먹고 좋아서 먹었던 건데 나한테 원리를 물어보면 어떻게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그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저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잘해온 케이스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달라지고 주변에 달라지게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의 변화 자체가 남들에게는 관심이 생기고 또 자기가 이렇게 달라질 때 물어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13년 전에 제품을 먹은 거거든요. 13년 전에. 그 13년 전에 제가 제품을 먹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냐면 한 150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해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면요. 지금 보세요. 세포, 혈관, 간, 신장, 장, 전체 위장들 다 같이 해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를 한 끼 요즘 먹으려면 밥값 얼마예요? 우리 아까 점심에 한 끼에 16,000원이었거든요. 응? 근데 식사를 이걸로 대체하고 내가 몸에 필요한 걸로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해독하는 7일 해독 프로그램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영양제가 대부분 다 한 달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때 잘라서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60에서 7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해독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잖아요. 검사비가 저 건강검진하는데 얼마 들었냐면 70만 원 들어갔어요. 검진했을 때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검진만 했어요. 확인만 했어. 그쵸? 근데 그리고 몸이 안 좋고 피곤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약이든 어떤 걸 하나 먹으려고 하면 보약 한 접시인데 기본 2-30만 원 들죠? 40만 원 들죠? 보약 한 점 먹으라 그래요? 3점 먹으라 그래요? 서너 점 먹으라 그러죠? 그럼 얼마예요 그것만? 그쵸? 근데 보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약은 몸에 양기만 보충해주는 거지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해독하는 기간 동안에 아까 여기 지금 종합 비타민 하나만 봐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옆에 다 적혀 있죠. 눈, 대사, 두뇌, 피부, 빈혈, 신경, 말초혈관, 항산화, 뼈, 면역, 항암, 세포벽, 전항산화, 에너지, 그 다음에 혈액 해독, 탈모, 피부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선택해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몸에 안 좋은 걸 배설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내 세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비용으로서 내가 60-7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비용을 아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백년 동안 내가 잘 썼으면 반면 쓴 기간 동안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넣었으니까 개선하는 목적으로 한번 해독하고
다시 기계도 기름칠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몸에 내가 기능 개선하고 쓰지 않으면 계속 오래 못 써요. 여러분 100년 써야 된다니까. 앞으로 50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일주일 하고 나면 일주일은 이걸로 하고요. 한 4주 정도 뭐 한다고요? 다이어트 하시면 돼요. 이때가 체지방 감량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4주에서 5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2주에서 3주 뭐 하시면 돼요? 유지기. 이렇게 하시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요. 1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 해독하는데 70만 원이고요. 7주 다이어트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근데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래 다이어트 하거나 해독하지 않아도 종합 비타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유산균은요? 먹어야지. 오메가는요? 먹어야지. 혈행 개선에 필요한 제품들은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제공되고 밥도 드시잖아요. 이 2달 동안에 이때는 하루 3끼를 예로 먹어요. 이때는 하루 2끼를 예로 먹어요. 한 끼를 예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괜찮은 걸로 대체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게 되면 내 건강 기능 개선이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시면 최소한의 종합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 정도는 내가 언제까지 먹으면 좋을까요? 네. 내가 식단을 잘 챙겨 먹을 수 없으면 내가 내 몸에 원래 몸을 써서 돈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능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님 같은 경우 오늘 오신 소개자분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최소 1년 이상 드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먹어서는 지금 내 몸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스탑 걸었어요. 지금 백신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에서 지금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아예 안 돼요. 수족냉증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장기도 지금 멈췄잖아요. 안면도 구하나처럼 면역기능 떨어지는 것처럼 딱 월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먹는 거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활동에 쓰여지고요. 그게 쓰고 남으면 면역에 쓰여지고요. 더 남아야지 재생에 쓰여져요. 성장과 회복과 재생은 몇 단계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활동량에만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면역이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회복과 재생이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3단계예요. 그래서 리더님은 해독을 해도 7일 하시지 말고 10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해독 한 달 했어요. 네. 해독까지 길게 하셔야 돼요. 그 헬스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왜 해독을 한다고 얘기했었던 게 그게 요걸 2차적으로 안 했으면 했을 거예요. 왜냐면 2차 오고 나서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더 심하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내일 주사를 한다 맞았다는데 우리 부산까지 그거 같은데 가가지고 보니까 비타민 B라고 말했거든요. 비타민 B 주사를 같이 민계랑 같이 맞아요. 했어요. 하고는 확실히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기력은 좋은데 아직 힘은 없어요. 단백질 안 들어갔잖아요. 아미노산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갖고 딱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다니지 활동을. 그러니까 저기 오신 분은 하루에 3끼 먹지 마시고요. 중간 간식을 한 번씩 더 먹더라도 해독으로 오래 해서 고영양을 챙겨주셔야지 몸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부분적으로 먹어서는 절대로 효과 못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레벨이 아니고 여기 레벨이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해주는 건요. 그냥 일시적인 자극을 주는 거 말고는 몸의 기능이 아까 원인 모른다니까 병원에서 못 잡아요. 병원에서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잡는다고. 병원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돼. 그러면 그걸 계속 방치하시면 몸이 고착화돼요. 이해가세요? 지금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요. 빨리 깨워주는 거라 늦게 깨워주는 거라 신경세포 자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단순하게 해독도 젊었을 때 하는 거가 나이 들 때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몸이 아직은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빨리 깨워서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돼요. 아까 지금 그 마음으로 아마 초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네. 그냥 무조건 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매일 늙고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다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의 질이 몸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아도요 얼굴에 병색이 완연하면요 안 멋있어요.
예뻐도 응?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병색이 완전 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건강하고 활기차고 생기 있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이런 사람들 매력 있어요 없어요? 근데 피부도 뭔가 막 광택이 나고 맨질을 하고 뭐 모발도 막 광택이 나고 그러면 부티 나요 안 나요? 부티 나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지금은 자, 옷 계절 바뀔 때 옷 한 번 사 입는 건 잠깐 넘어가고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옷 입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장 나한테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내 몸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먹을 때 있잖아요. 먹거리 하나 먹을 때도 내 먹는 게 내 몸을 만드는 거니까 아니 시커먼 쓸데없이 안 좋은 거 먹으면서 또 빼려고 돈 쓰고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먹는다고 안 좋은 거 시커먼 못 때려 먹고 나서 또 좋은 걸 중화시키고 좀 나아져야 되는 단계인데 중화만 시키다 끝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의도적으로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나는 계속 젊어지고 계속 괜찮아져요. 자 우리 정란님 지금 몇 년 봤어요? 상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고 계속 예뻐져요. 우리 남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게 잘생겼잖아. 아까 봤죠? 지금 계속 또 있어요. 계속 함께하고 있어 지금. 이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나는 얼굴 안 봤다 성격 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결혼한 이유가 지금 얼굴 보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예쁘대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건강해지고 우리 남편도 활력이 틀려요. 아예 달라. 이 얼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없어 보이죠? 그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46살. 나 45살. 괜찮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도 한 번도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나 웨딩스 입을 때가 67kg가 그랬어. 우리 남편이 성격 본 게 맞죠? 근데 그 애가 갑자기 83kg가 됐어. 내 등발이 남편을 가렸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게 애 키우고 뭐하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운동해도 안 빠지더라고. 근데 달라진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진을 보고 니네 엄마냐 그래서 사람들이 33살의 얼굴이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건 첫 번째 뭐예요?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아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선택한 그 비용이 길게 언제 써도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 제일 내 몸에 해보니까 재생이 있을 때 써서 오랫동안 그 가치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남는 장사예요. 몸에 대한 투자는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계절 바뀔 때 옷 사 입는 거 말고 잠깐 사 쓰는 거 말고 오랫동안 100년 쓸 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사명을 갖고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적어도 최소한 영양제를 어떻게 골라서 먹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는 굳이 내가 밥만 잘 먹어도 됐다는 인식에서 내가 시간 지나서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됐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돈 많아서 영양제 먹는 거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지 아까 오신 분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이 많아서 돈 1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값어치게 써야 된다고 하면 88,000원짜리랑 35,000원짜리 있으면 뭐 먹어야 돼요? 35,000원짜리. 가격은 다르지만 함량이 같고 특히나 흡수율은 3배 이상 높다면 그게 여기 서플리먼트에 다 나와 있어요. 전 세계 1600개 영양제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유산화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방면의 모든 분야의 최고 탑이라는 게 공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요 다 똑똑이들이라서 유산화 검색만을 아까 보세요. 구글 검색해도 뭐가 나와요? 유산화의 특허, 생명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내가 제품 고를 때 내가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신 분들이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13년째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개별 상담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업 강의도 하고 저는 그 보험회사 이런 데도 강의하면 1시간에 2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제가 제품을 싸게 먹고 싶고 오래 먹고 싶고 특히 애들 영양제 하나 사 먹으려면 부담스러웠었는데 그냥 그거 공짜로 먹이고 싶고 학습지 하나 더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 달라진 걸 가지고 주변에 달라질 수 있게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내가 살 빠지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도 그런 경험 갖게 해주고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수입 활동으로 바뀌었고 아예 이제 직업이 바뀌었죠. 원래 사무실 격리했던 사람이고 사실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말 25살 때까지 비닐하우스에 살 만큼 형편도 어렵고 삶이 어려웠었는데 사실 결혼을 도피적으로처럼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친정에 용돈 보태주고 생활비 돼야 돼서 일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여기로 투잡으로 조금씩 벌면 이걸로 엄마 생활비, 애들 학습식 이렇게 하려고 시작했다가 이게 주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을 통해서 사실 처음에는 46,000원 받아도 좋았던 이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 수입을 넘어서서 남편은 퇴직했어요. 남편은 퇴직해서 공무원이었는데 체육 공무원 퇴직하고 지금 본인이 그냥 생활하고 있고 제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 일을 통해서 큰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첫 번째 나에게 집중할 거, 내 건강에 집중해서 나의 몸의 기능과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내 회복을 동시에 내 체험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주변 분들이 건강해지고 도움될 수 있는 걸 진정성 있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 제품 정도는 공짜로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수입원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진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경험이 없었으면 다이어트해서 내가 좀 달라진 게 없었으면 아마 입을 못 댔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 달라지고 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빨리 가야 돼 날씨. 알았어. 자, 우리 오늘 사진 찍고 마무리해요. 자,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오늘 진짜 와서 고마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네. 찍을게요. 자, 조금 찍어드릴게요. 자, 우리 13주 동안 할 거니까 또 오세요. 자, 예쁘다. 자, 하나, 둘, 셋. 저도 한 번만 찍을게요. 같이. 자, 우리 울산 유산아 화이팅 한번 갈게요. 네. 자, 우리 울산 유산아 패밀리.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기쁘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우리를 위해서 영양 강의부터 돈 버는 방법도 살짝 소개해준 우리 권현진 우리 강사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